2025년의 한국 사회에서 젊다는 말은 더 이상 나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40대, 즉 영포티라는 단어는 이제 칭찬이 아니라 조롱의 말로 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트렌드를 아는 감각적인 중년을 의미하던 단어가 지금은 젊은 척하는 꼰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든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 속에서 어떤 시대의 감정을 읽어야 할까요? 영포티라는 말은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마케팅 업계가 만들어낸 새로운 소비 코드를 상징했습니다. 당시 X세대가 40대에 진입하면서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들은 IMF를 겪으며 자수성가했고 인터넷과 대중문화를 동시에 경험한 첫 세대였습니다. 경제력은 충분했고 감각도 젊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패션과 취미를 즐기며 새로운 브랜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광고 속 그들은 나이보다 젊게 사고하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가족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중년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나이보다 젊은 감각, 중년의 여유, 세련된 자기관리라는 키워드가 쏟아졌습니다. 40대는 더 이상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 세대로 불렸습니다. 배우 공유나 이정재 같은 인물이 영포티의 대표 상징으로 등장했고 그들은 멋진 중년의 모델이었습니다. 마케팅은 그들을 향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속삭였고 그 문장은 시대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영포티는 더 이상 그렇게 멋진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이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웃거나 비꼬듯이 말합니다. 옷만 젊은 꼰대. 패션은 20대, 말투는 60대. 트렌드만 좇는 헛된 세대. 이제 영포티는 자부심의 언어가 아니라 풍자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2030 세대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오갑니다. 회사에서 40대 상사가 지세대 밈을 흉내낼 때마다 소름 돋는다. 젊은 감성 따라한다고 카페에서 해시태그 달고 사진 찍는데 결국 대화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 그들의 눈에 영포티는 젊음을 이해하는 세대가 아니라 젊음을 연출하는 세대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연기처럼 보이는 젊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영포티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한 세대 취향의 차이를 넘어 구조적인 불평등이 숨어 있습니다. 4050 세대는 여전히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도 그들은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 2030 세대는 과도한 경쟁,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기회를 빼앗겼다고 느낍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트렌드를 소비하는 40대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여유 있는 세대의 사치로 비칩니다. 좋은 시절 다 누리고 이제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소비까지 한다는 냉소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영포티의 자기관리, 자기개발, 트렌디한 소비는 원래는 긍정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눈에는 그것이 허세와 자기만족으로 읽힙니다. 결국 영포티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중심적인 세대라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비판이 단순한 조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세대 간 감정의 골이 담겨 있습니다. 영포티 세대는 자신들이 노력해 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IMF도 외환위기도 견디며 사회의 중추가 되었으니 자부심이 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그들의 성공이 시대의 특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집값도 싸고 일자리도 많았다는 인식이 팽배하죠. 결국 양쪽은 같은 현실을 서로 다른 언어로 해석합니다. 영포티는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젊은 세대는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바로 영포티라는 단어에 투영된 것입니다. 영포티의 대표적 특징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자기관리, 트렌디한 패션, 문화 소비, SNS 사용, 자기개발. 하지만 이런 행동이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낳습니다. 2010년대에는 그것이 열정으로 보였지만 2020년대에는 오버로 보입니다. 같은 행동이 시대의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한 것입니다. SNS 속에서의 영포티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뒤에는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고 젊은 세대의 언어를 흉내내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어색함이 드러납니다. 젊게 살고 싶은 욕망이 젊은 척하는 연기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영포티는 두 세대 사이에 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여전히 철없어 보이고 젊은 세대에게는 꼰대로 보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공감받지 못하는 세대. 그게 바로 오늘의 40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변화가 단지 이미지의 전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변화가 사회의 감정을 반영한다는 증거입니다.
한때 존경받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던 단어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그만큼 사회는 세대 간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포티, 꼰대, 라떼는 말이야, MZ 충돌 같은 말들은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불평등, 공감의 결핍, 그리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절감. 이 단어들은 세대 간 냉소의 언어이자 시대의 심리학입니다. 젊음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젊음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낯선 세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일부 영포티들은 젊음을 태도가 아닌 이미지로 소비했습니다. 젊은이의 옷을 입고 유행어를 흉내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권위와 자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순이 바로 지금의 조롱을 낳았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변하면 자신도 변할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젊음의 본질입니다. 지금의 영포티 세대가 잊은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제 영포티에게 필요한 건 더 화려한 자기관리나 브랜드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를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대를 잇는 공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순간 그 젊음은 끝납니다. 영포티가 진짜로 젊음을 되찾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와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젊음은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지금의 영포티 세대는 사실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세대의 이름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결국 영포티라는 말은 특정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시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이고 진짜 노화는 나이가 아니라 경직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척하는 중년이 아니라 함께 변하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